있으면 기회장실 한 번도 안 와봐. 아, 예, 예. 자, 이것도 하고, 예. 함께 가서 찍으시죠. 네. 이거 오고, 한번 이렇게 비설장도 보세요. 뭐야? 저희가 좌우 동시에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손을 잡으시려면 다 잡고. 나왔을 때 손잡고 촬영합니다. 아유, 이렇게 당 대표님이 돼가지고 오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 아니, 여당 당대표. 처음부터 다시. 이재명 정부의 첫 그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당대표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정청래 당대표는 17대 국회 처음으로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인데요. 참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도 했는데 이렇게 오늘은 국회의장과 여당 당대표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시에 새 정부 첫 해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취임해서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정부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난제들이 굉장히 앞에 많이 놓여져 있고 저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했을 때 첫 원내대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첫 당대표로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죠. 그런 시기를 보낼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죠. 법사위원장하고 또 탄핵 소추단장을 맡아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를 대표해서 그런 큰 과정을 잘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치는 길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지금 매우 어렵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처럼 정치가 앞으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 그 일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현장 속으로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와 뜻을 함께 하면서 국민들의 앞길 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에 함께 국회와 또 그 집권 여당과 잘 협력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저도 도깨비시장을 가봤는데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시행 중인 그 민생회복 지원금 그것 때문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얼굴 펴지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잘 챙기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서로 우리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삶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장실 방문을 환영하고 또 당대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 1시간밖에 못 주무셔가지고.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아주 시원찮네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이렇게 만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좀 합니다.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 하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하다시피 12.3 비상계엄 해제할 때 그 꽉 담은 입술 그리고 이제 제자리로 다 돌아가라 했던 그런 단호한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그 순간 안심했을 그리고 환호했을 그 장면이 너무나 잘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우원식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만큼 고뇌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걸 잘 헤쳐나간 리더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의장님 그때 남양유업 사태 때인가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작품과 상징은 우원식 국회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정당 그리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들한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말 산파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을지로위원회가 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의 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의장님 따라서 좀 배워서 저도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섬진강인가요? 어디 뭐 걷기도 하시고. 오대강 답을. 예, 예.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항상 답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지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정으로 호남의 나주 수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아주 잘하셨어. 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의장님의 그 말씀이 남아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는 아무래도 국회의장님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는 호남의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헌법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을 물리쳐 달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가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앞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인데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생개혁 입법 또한 우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개혁 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데요. 제가 우리 조우석 비서실장님한테 들어보니 의장님이 너무 지금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피곤하시다고 그랬는데 부의장 두 분 같이 좀 사회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피로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한 분이 지금 안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의장님이 협조를 해야지 어디 가셨나. 돌아오라. 주호영 의원님, 부의장님. 하여튼 뭐 전당대회는 끝났고 지금 당직 인선 중인데 그래서 제가 실사구 시험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야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또 같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장도 이렇게 잘 추스려가면서 잘 할 테니 앞으로 의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것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의 실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국회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고 특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국민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에 밥 먹여준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놔야 되는 과제를 당과 국회가 늘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의 대개혁,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7월 17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리의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깊게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래서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밟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3,000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대외 의존성이 높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국방이 그만큼 더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경제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것은 우리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아젠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화가 곧 경제고 민주주의가 곧 경제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다. 그렇게 본다면 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해치는 그런 세력,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회가 잘 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리님, 우리 총리님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너무너무 바쁘시고, 챙길 국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축하해 주시러, 오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우리 김민석 총리님은,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수석 최고였고 또 그 자리를 또 이재명 대표 집행부 2기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나 또 중요한 국무총리로 이렇게 가셨는데 정치를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그 꽃다운 청춘 때부터 아마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그만큼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대적 소명으로 가져가야 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큰 성과를 내시리라고 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경험도 많으시다 보니까 국무총리로서 각 부처의 업무도 아마 빠르게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보고 또 행정부의 일원이지만 실제로 총리께서 판단하실 영역은 또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의 영역, 정무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할진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둘째가람 서려할 만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저나 우리 김민석 총리님이나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 마음, 국정, 철학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분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심 김심으로 아마 잘해 나가시리라 봅니다. 저 또한 이심 정심으로 대통령과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서 잘 하겠습니다. 당정대 원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하고는 저하고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그때 전화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침도 좀 주시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리와 당대표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면서 사적인 대화도 좀 많이 했으면 또 그것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도 윤활유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성공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 뒷받침을 김민석 총리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당대표로서 저에게 주어진 수임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자주 만나고 또 자주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먼저 전화할 테니까 전화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청래 신임 당대표께서 이심 정심, 이심 김심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정김 동심이죠. 뭐 그 국민주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주권 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라는 당원주권 정당을 당원주권의 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강하게 이렇게 들고 오신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이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운명적인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당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당원주권론자여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생각의 결이 같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볼 때 늘 저희가 서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어렵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당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셨을 때도 선당후사의 원칙으로 헌신하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오래 남아 있어서 그때 제가 정치를 안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혼자 막 분개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의 대표로서 당을 맡아서 당원 주권의 이 새로운 길을 꼭 펼쳐가시고 또 그것을 잘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응원을 해왔었는데 오늘 그렇게 당 대표가 되신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또 응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아시다시피 이번 내각에는 당 출신, 당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장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민주당이야말로 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이자 또 국민주권의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늘 새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기대가 있다면은 이제 당원 주권 2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선진 국형 정당으로 정책도 더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또 문화적인 품격을 가진 정당이 되고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런 K민주주의의 구현체로서의 정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우리 대표님께서 연말에 있을 당원 콘서트 구상을 딱 말씀 주셔서 야, 그거 너무 근사하겠다 하는 기대가 아주 만방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당은 내란 극복을 선도해 가실 것이고 또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갈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 첫 일성으로 개혁을 이 폭풍처럼 속도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한편으로는 속도감 있게 또 한편으로는 정밀하게 잘 되도록 저희가 호흡을 잘 맞춰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에 옆에 비서실장님, 정무실장님, 대변인, 또 사무총장님, 정책위장님 다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대통령님이나 또는 저나 또 이렇게 지금 당에 있다가 간 분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다 쫙 같이 함께 포진하셨을까 해서 다시 한번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크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잘 의논하고 맞춰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직 인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 당직 인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께 꼭 전해 주세요. 대통령님의 인사 방향 실사구시형 당평 인사를 다 했다. 그렇게 좀 말씀 전해 주시고 네. 특별히
어제도 청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잘 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있었던 뭐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지사로 됐고 앞으로는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당내 의원님들도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아주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사하는 거 다 배워서 그렇게 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니 뭐 제가 굳이 안 전해드려도 하시라도 늘 소통하실 수 있고 저희는 사실 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과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표님과 저도 그렇고 저도 대통령님과 그렇고 이번 국민주권 정부 또 우리 당원주권 정당 국민주권 정당인 저희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가 애매할 정도의 한몸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정치사로 총괄해 본다면은 좀 외람되지만 결국은 한 정부와 정권을 탄생시킨 그런 세력의 모두가 또 주요한 사람과 이 그룹들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되어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정부도 성공하는 길이고 또 그 정치 세력도 역사에 이렇게 평가받고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과 정부 대통령님 또 우리 당대표님과 대통령님 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의 숙제이고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 뭐 기자들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냐 막 이렇게 막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니 한 몸이 가깝고 안 가깝고 어딨냐 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몸이 좀 크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우리가 진짜 한 몸으로 운명 공동체로 잘 극복해 왔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그런 깃발 목표를 위해서 지난 3년 때처럼 그렇게 한 몸처럼 단결해 왔듯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단결해 나간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장 염두에 두고 당대표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만하시죠. 이제 들어가시죠.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해야 되는 거죠? 네.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 했어요.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총선 직후에 정청래 대표님께서 저희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을 할 때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인들끼리는 싸워도 지지자들은 항상 존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말 한 켤레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몇 분의 노고가 들어갈 것 같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두 당은 내란 정당을 퇴출한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계속 부르짖으셨습니다. 저희의 개혁 방안도 개혁 방향과도 일치하는 바입니다. 특히 개혁 내란당 해체 그리고 이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개혁도 그렇게 속도를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야 5당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 투표제 도입, 반헌법행위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야5당이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의 이행이 중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국민과의 약속이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님과 새로운 민주당의 기대가 더 큽니다. 개혁 대표를 선언하신 정청래 대표님께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의 당선을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우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동의 운명을 갖고 또 우당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매우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치자는 그 공동의 운명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따로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국 전 대표께서 개혁의 쇄빙선을 주창하시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아주 좋은 씨가 되어서 진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하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지난 대선 때의 시대 정신이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은 다르지만 내란종식, 내란척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정부가 이 민주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마 조국혁신당도 그리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종식과 이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당면한 이 해결해야 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역시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되어 주셔서 맨 앞에서 최선봉에서 길을 좀 내주시고 헤쳐나가시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가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 민영배 검찰개혁특별위원장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의 특이기는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잘 살피고 여쭤보겠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출범할 때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처럼 한 분 한 분이 다 능력이 있고 또 전투력도 매우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선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니 저분이 저런 연설을 할 경험이 없었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까 또박또박 국민들에게 필요한 말만 저렇게 잘 전달하실까 그래서 제가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작은 정당이지만 또 작은 정당이니만큼 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또 단단하게 이렇게 호화를 형성해가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말하지 못한 부분을 또 용감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조국혁신당이
또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 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의 몸도 아니고 당대표라서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그 문제는 당대표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자진납세하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세요. 뭐 저는 드릴 말씀을 저희 비공개로 할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국 대표님 면회는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청현 사무총장 예. 축하드립니다. 비서실장 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네. 인사드릴까요? 네, 진보당을 찾아주신 정청래 신임 대표님, 그리고 한민수 비서실장님, 권양혁 대변인님 환영합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국민의 선택, 당원들의 선택 받아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 입법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뜨겁게 부응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취임 일성으로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폭풍같이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끝낼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앞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혁을 통해서 내란 세력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우리 국민들 앞에 효능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입니다. 다당제 정치는 내란 종식 이후 헌정질서 복원과 민주주의 재구성을 위한 전략적 제도로 이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내란 옹호 세력이 41% 높은 득표를 한 현실은 현행 양당 체제가 헌정 파괴 세력의 재등장을 가능케 하는 구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다당제 연합 정치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보수 진영 재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혁으로서 22대 국회가 빠르게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 진보개혁 4당은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진보개혁 5당 협의체 가동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 협의까지 진행됐었는데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 더 다양한 색깔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에 여당 지도부가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기본권 개헌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권 향상, 불평등 해소, 성평등과 기후정의, 국민 발언권을 담는 기본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 주십시오.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으로는 민심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완성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22대 국회 시작 때부터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에 맞서서 함께 손잡고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내란 척결과 사회대개혁의 길에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더 강력한 개혁을 이끌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만나서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진보당 김재현 대표께서 제 당선을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재현 대표님은 국회에서 의정활동도 저랑 같이 해본 경험이 있고 특히 광장에서 거의 뭐 단골 손님처럼 계속 이렇게 만나서 광장에서 오히려 익숙한데 이렇게 공당의 대표끼리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저는 반가운데요. 합니다만 하여튼 친근한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보당 당원들이 이렇게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 보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항상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진보 당원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보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길에서 함께 했던 그런 고마운 기억이 여기 오니까 또 떠오릅니다. 특히 김재현 대표께서 당사자이신데 큰 흐름에 같이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는데 큰 계기와 역할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진보당에 대한 느낌 소회는 실제로 저도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우리 후배 동지들이 진보당 당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진보당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후배들이 있고, 그래서 그 후배들을 가끔 만나서 이렇게 진보당의 생각, 진로, 노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마음속에 고향의 바로 옆 동네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젠 저한테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항상 애정을 갖고 있고요. 특히 17대 제가 국회에 처음 등원했는데 당시는 이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만 아마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제가 공동 발의를 많이 해준 의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 고등학교 선배이신 천영세 의원도 제 고등학교 20년 선배였고 그래서 그 당시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진보당까지 제가 관심과 애정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진보당이 더 발전하고 더 의석수도 늘고 더 힘있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더 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 과제는 이제 간단한 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추후에 잘 연구를 해서 이런 논의하는 테이블이 앞으로 생긴다면 그때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선거에서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특히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한 길에서 한 뜻으로 같이 해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특히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윤석열 파면 탄핵 이 과정 속에서 진보당은 뭐 민주당과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그러한 활동들을 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동지이고
또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대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정과 애정을 함께 항상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당도 더 많은 비전과 발전을 가지고 진보당 당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주의 개혁의 맨 앞자리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잠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님의 기본소득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이 정치 역정 내내 일관되게 당원들의 힘을 믿고 또 그 뜻을 정치로 구현하고자 노력해오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분이 당원의 대표로 선출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바깥에 있지만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분의 후보님들이 보여주신 절제된 선의의 경쟁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울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란 종식과 검찰, 사법, 언론의 개혁의 완수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신 점, 그리고 특히 추석 전까지라고 하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이 개혁의 책임을 앞장서 지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도 과거에 이제 야5당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권교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 정당 간의 연대는 저는 정당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진전된 협력이었다라고 평가하고요.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당과 야당으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위치가 조금씩 갈라지기는 했지만 국민들께 함께 약속했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 뜻이다. 그리고 경쟁과 협력이 더욱더 진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당만의 노력으로는 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기본소득당 역시 어떤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야 간의 협치를 다시 쌓아가는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님께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국민들과 국가만을 생각하면는 개혁으로 협력하고 개혁으로 경쟁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많이 닿지 않아서 따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동안 적었지만 이 유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연한 여러 행보들을 늘 인상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궁금한 점도 많았고 또 배우고 싶은 점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당대표로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뵈면서 더 많은 인연들과 또 협력들이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본소득당을 방문했는데요. 방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분이. 편안하게 있다 가십시오. 그만큼 네. 좀 보고 싶었고 또 얘기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의 당선을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덕담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같이 연상이 돼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또 용해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 듣는 말일 것 같은데
책임지는 야당, 기본소득당이 되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한 우정과 동지애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와서 누려야 될, 그리고 차별받지 말아야 될 그 천부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이 기본소득 아닌가. 제가 노르웨이에 갔었을 때 노르웨이 한인 회장님이 뭘 바쁘게 소리를 많이 준비를 하셔서 여쭤보니까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냐고 했더니, 우리 교포 중에 70 넘으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제 뭘 다쳐가지고 몸을 다쳐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노르웨이 정부에서 그게 입증이 되면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러웠어요. 스웨덴에 갔을 때는 아동수당을 15만 원씩 부모 통장이 아니라 아이들 통장으로 이렇게 다 매달 넣어준다고. 그래서 그걸로 뭐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방학 때 그걸 가지고 자전거 캠핑도 가고 그 텐트 같은 거 싸가지고 가서 친구들끼리 놀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잘 노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애들하고 더불어 이렇게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그러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무슨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그 스웨덴의 아동수당처럼 또 노르웨이의 그 연로하신 분들, 수입이 없이 노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의 연장, 그리고 점을 잇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당이 당 명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국가의 미래상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 자살률 이런 것도 많고, 또 노후가 불안하고 걱정을 미리부터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 맞습니다. 그거를 능력이 되는 분들은 뭐 스스로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그것은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당은 당명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용혜인 대표님은 뭐 제가 좀 들은 바도 있고, 대학생 때부터 이름을 날렸다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정치적인 소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또 광장에서 마이크 잡고 사자우를 토할 때는 야, 저런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제가 더 좋았던 것은 아기랑 한번 이렇게 네. 소통관에 한번 이렇게 오신 적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예전에도 뭐 장하나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국회의원인 경우 있잖아요. 너무 그런 게 보기 좋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새로운 또 모델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국회의원, 그런 모델이 되신 것도 같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고 야당이 됐지만 그 경계를 떠나서 지금까지 내란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해왔고, 또 아직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전화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계시죠? 몇 회 여기가? 500이요. 500이요? 네.
두분 소속? 먼저 사진 아, 그래? 예, 응. 사진 하나 찍으시고. 됐나요? 어떻게 제가 먼저 대표님 네, 네. 반갑게 환영하는 인사를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크게 환영드립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의 큰 신뢰를 받은 만큼 집권 여당을 이끌어 가실 역량과 비전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개혁연합군입니다. 당대표로 당선되시자마자 언론개혁에 대한 빠르고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추석 전에 속전속결로 개혁을 완수하는데 사회민주당도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을 비롯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정권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민주 언론을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자본과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 정상화의 노력이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하는 국민주권연구에서 큰 결실을 맺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윤석열 탄핵과 이후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힘을 합쳐왔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의 명실상부한 성공을 위해서 다시 온 힘을 합쳐서 연합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국민들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우화된 반민주 세력을 우리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은 곧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노무현, 제2의 노회찬이 탄생할 수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새롭고 강하게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혁의 의지와 열정은 매우 큽니다. 작은 존재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어려운 국면이 혹여 발생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잘 준비하셨네. 아닙니다. 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같고 특히 한창민 우리 대표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노회찬 대표님도 함께 마음속 깊이 그 두 분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한창민 대표님은 저랑 한 뿌리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겸손하게 작은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다고 작은 게 아니죠. 양은 숫자는 적을 수 있는데 작을 수 있는데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진보개혁 정당이 힘을 보탤 때는 우리 민주당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22대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따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민주당과 그런 면에서 너무나 고마운 동지입니다. 특히 한창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엄청 팬이 됐었고 또 저런 분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명단에 한창민이라는 이름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바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고 또 제가 전당대회 때 초지일관 추석 전에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끈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을 오히려 키울 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속전속결로 이 부분은 끝내려고 하니 사회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명령도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빨리 끝내라. 그리고 내란 세력을 빨리 끝내라. 척결해라. 이런 명령을 저한테 주셨고 그 과업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특검에서 앞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제 정치적 감으로는 88년 5월 청문회, 광주 청문회 이런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이 백담사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또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혁신당을 방문했더니 반헌법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국회에서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회가 아니라 어디였죠? 행정부 쪽에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하려면 국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좀 더 차차 지켜보면서 또 국민들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상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 중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지만 거기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연루됐거나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을 해산해라 라는 국민적인 열기에 부딪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무당들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조를 해나가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나간다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임명희 대변인인가요? 지금 부대표. 부대표님 강원도에 갈 때마다 제가 같이 만났던 당은 다르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알고 있어요. 임맹이라고. 제가 조그만 인터넷 방송을 옛날에 둘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오라고 했더니 오지 않고 여기에 지금 있는데 하여튼 있는 곳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